오늘도 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 흥나는 글빵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이 조금 강하죠. 작가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놀래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자면 작가의 의도에 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전에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우연이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되신 우리 초보 작가님 혹은 예비 작가님들은 글을 쓰실 때 혹은 글을 쓰려고 하실 때 글에 얼마나 의도를 가지고 쓰셨나요? 아마 벙 찌신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작가는 대부분 의도를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제대로 독자에게 정통했을 때 세상을 놀래킬 만한 글이 탄생하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의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재미있는 예시를 통해서 작가님들과 함께 보면서 와, 그런 거였어? 하고 또 감탄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도를 얘기하자면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사실 의도는 간단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 의도가 뭘까요? 바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글을 써가 이 글을 쓰는 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글에는 메시지가 담기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의도, 내가 이 글을 쓰려는 의도가 결국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메시지가 뭐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뭐 있을까? 뭐 자기계발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의 메시지는 그거겠죠. 뭐 계속 실행해라, 꾸준히 해라, 끊임없이 해라, 끈기 있게 해라. 그런 게 될 것 같고 또 뭐 있을까? 또 우리 에리 프로미스는 사랑의 기술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죠? 아래 나올 겁니다. 그런 게 메시지. 그러니까 결국에 작가가 글을 쓰는 의도는 하나예요.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 그럼 여기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생깁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의도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서부터가 시작인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하상욱 시인을 모셔서 하상욱 시인의 글 쓰는 의도와 그 메시지가 담긴 글을 어떻게 배치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예시를 보시면 아, 이게 바로 그거였어. 아, 이게 바로 작가의 의도, 메시지가 글에 어떻게의 형태로 드러난 거였구나 라는 걸 단박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하상욱 씨입니다. 유명하죠? 18이라고 본인을, 그쵸? 18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시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데려온 시는 서울시 1, 서울시 2이거든요. 서울시 1, 2를 통해서 드러난 하상욱 시인의 메시지와 의도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죠. 작가가 글을 쓰는 의도는 결국 나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세상에 외치기 위함이다. 내가 가진 어떤 믿음이나 나만의 주장이나 나만의 의견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글을 쓰는데, 그래서 하상욱 씨는 서울시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전달하셨을까? 세 개의 시를 모셔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시인데요. 보시면요, 여기 보면 닥쳐 닥치고 내 말 들어. 이거 뭔가 크라잉넛의 가사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시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시인이 맨 밑에 하상욱 단편 시집하고 이렇게 제목을 썼거든요. 시의 제목. 그리고 중에서라는 표현을 했는데 다음 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서울시에 실린 한 편의 시인데요. 너까지 싫어져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하상욱 단편 시집하고 어떤 제목 중에서라고 또 나옵니다. 과연 제목이 뭘까? 마지막 그것까지 작진 않아 라고 하면서 또 하상욱 단편 시집에 나온 어떤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이 뭘까? 하면서 중에서라고 작가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재밌죠? 상상하게 만들어요. 도대체 이 맥락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어지는 걸까? 다양한 생각들이 오가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읽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 말했던 작가의 의도, 글을 쓰는 의도는 결국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가는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고심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하상욱 시인의 서울시 1, 2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요. 아까 전에 그 세 개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본 게 있었죠. 어떤 시 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제목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중에서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잠깐 뺐던 거는 사실은 작가님들의 어떤 상상력과 재미를 위해서 좀 뺐는데요. 그럼 같이 볼까요, 잠깐? 첫 번째는 닥치고 내 말 들어 였습니다. 이거 제목이 뭐였을까요?
이겁니다. 여친님 말씀이래요. 여친님의 말씀은 닥치고 들어줘야 된답니다. 너무 웃겼어요. 자, 두 번째. 너까지 싫어져. 뭐가 싫어지는 거야? 이거 제목은 뭘까? 잠깐 상상 가시나요? 소개팅 주선자입니다. 주전자래요. 소개팅 주선자입니다. 너무 웃기죠? 소개팅 주선자까지 싫어진대. 너무 웃겼던 기억이 나고요. 자, 마지막. 그것까진 작지 않아. 뭐가 작지 않다는 걸까? 안증키였습니다. 하상우 씨가 이 제목을 안증키로 하면서 안증키까진 작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웃겼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지금 너무 또 잠깐 이 샛길로 샜는데, 원래 공부하다 보면 잠깐 이런 또 새끼를 세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작가가 지금 공통적으로 보인 패턴이 뭐였죠? 첫 번째, 어떤 시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목을 달고 그 다음에 중에서라는 표현으로 시를 마무리 지었다라는 그런 공통의 두 가지 큰 패턴이 있었는데요. 그럼 작가는 이것이 의도와 메시지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어떤 식으로 본인이 풀어냈길래 과연 이렇게 썼을까? 이겁니다. 이건 하상욱 시인이 인터뷰했던 것 중에서 요약 정리한 본인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상욱 시인이 그렇게 시를 썼던 이유, 시구를 먼저 쓰고 그다음 마지막에 제목을 달고 뭐뭐 중에서라고 썼던 분명한 의도와 메시지는 바로 이것. 시를 읽는 동안 편견 없이 내용을 받아들이기를 바랬대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해석. 그러니까 제목이 있으면 미리 해석을 정해놓은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고 그걸 강요받는다는 느낌이 들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독자 스스로 의미를 찾는 경험을 하기를 바랐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제목을 가장 밑에다 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작가의 의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를 썼냐면 작가는 제목을 반대로 밑으로 넣었다라는 것. 또 보면 시 말미에는 뭐뭐 중에서라고 쓰여 있었잖아요. 하상욱 단편 시집 안증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뭐뭐 중에서라고 마무리되었는데 그거는 왜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가는 이렇게 썼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을 인용해야만 글이 시작되고 경험을 대입해야만 글이 완성되기 때문에 언제나 뭐뭐 중에서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작가의 의도이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 어떠세요? 글을 쓰는 의도, 당연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를 작가가 고심해서 글로 표현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저랑 통하셨을까요? 그거예요. 제가 일전에 글방에서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작가가 자기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독자가 그 숨은 의도와 메시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걸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작가 나름의 고심을 거쳐서 어떻게를 나름대로 표현해냈다는 것을 독자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와, 작가님 진짜 완전 팬 되겠습니다 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안수찬 전 기자님께서 쓰셨던 책 중에 하나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데리고 왔는데요. 보면 나는 어떻게 쓰는가 라는 책 중에서 기자님이 어떤 한 편의 기사를 썼을 때 그게 내가 기사를 쓴 목적, 그 의도였어. 그러면서 그 순간을 기사에 전략적으로 배치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하는 작가만의 어떤 노력이자 센스라고 할까? 그래서 오늘은 하상욱 18기의 시를 가지고서 작가의 의도, 메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제 영상을 찾아봐 주시는 작가님들은 에세이를 주로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세이를 쓸 때 내가 나만의 어떤 의도, 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쓰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또 나름대로 해보시고 한번 써보시면 너무 재미있는 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왜냐면 어떤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번 써봐야겠어. 나는 이렇게도 배치해 볼 거야. 나는 이 문장을 쓰고 이 문장은 빼버릴 거야. 작가님 나름대로 즐거운 고심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 작가님들의 글이 널리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보 작가님들 정말 이해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저랑 이렇게 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작가는 의도를 하고 쓰는구나. 그것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가 필요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그러나 제가 오늘 그럼에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아주 완벽한 타이밍에 작가님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때가. 아, 그때 그 말이 그거였어. 하고 느낌표 뜨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 단지 이 영상은 그때가 왔을 때 바로 눈치채시라고 만든 영상인 거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때가 오시면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봐보세요. 저랑 완전히 통하게 될 거라는 것. 저는 또 이 영상을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 영상이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할 것 같아요. 기대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